네, 이번 시간에는 근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근압 같은 경우는 뿌리의 삼투압에 의한 능동적인 수분의 흡수를 통해서 뿌리 내에 압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근압이라고 하면 삼투압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낮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햇빛이 없을 때 햇빛이 없을 때, 저녁에 온도가 온화할 때, 그리고 토양의 통기성이 높을 때, 그리고 토양의 수분이 많을 때 이런 삼투압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결국은 낮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햇빛이 없기 때문에 기공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코로 숨을 못 쉬게 되면 이 산소가 숨을 쉴 때 눈으로 공기가 나간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간다는 거. 네, 그것과 같이 입으로 숨을 쉬지 않았을 때는 다른 어떤 구멍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초본류 같은 경우는 이런 새로운 구멍이 바로 수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수공. 물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잎의 끝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끝부분에 있는 수공 쪽으로 물이 맺히는 현상. 이게 바로 일액 현상이잖아요. 이게 일액 현상이다. 그래서 근압에 의한 일액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잎이 없을 때 근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작나무나 포도나무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근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근압. 그래서 여기처럼 일액 현상도 근압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다. 기공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 수액이 물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그죠? 햇빛이 없을 때도 밤에 강압성을 하지 않을 때도 흡수가 되는 상황에서 그 압력에 의해서 나갈 구멍이 없다 보니까 기공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수공에 의해서 수공 쪽으로 물이 맺히는 현상이 바로 일액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작나무나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그죠? 포도나무 같은 경우가 이런 근압에 의해서 수액이 채취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근압은 앞서 제가 그 전에 설명했던 포스팅했던 수간압하고 다르게 이 낮과 밤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근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낙엽이 진 후에 발생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낙엽이 진 후에 온화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뿌리에서 이 토양의 수액을 흡수했을 때 그것들이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졌다. 다시 얘기하면 잎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나무의 구조는 매우 엉성한 구조다. 하지만 이 나무의 도간, 목부 쪽에 있는 엉성한 구조 쪽으로 물이 가지고 있다가 이 근압에 의해서 물이 조금 더 들어오면요. 상체기를 살짝 내면, 나무의 상체기를 내면 바로 물이 바깥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수간압하고 다르게 이 뿌리 쪽에서 근압에 의한, 삼투압에 의한 근압이 발생하면서 바깥쪽으로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자작나무와 포도나무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